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률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2016년 5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토익이 바뀌었습니다. 자, 시험 여러분들 보셨나요? 자, 어떻게 느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래서 5월 신토익 논란 종결이라는 여러분들 제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신용으로 바뀌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으며, 자, 새롭게 바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완벽 분석했으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저랑 함께 하시죠. 자, 첫 번째 2016년 5월 29일 신토익 RC 대해부라는 여러분들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일단 파트별로 여러분들 난이도를 제가 매겨봤는데 별표로요. 파트 5는 여러분들 별 2개 정도만 제가 줬습니다. 자, 사실 파트 5는 여러분들 구토익과는 별다르게 이제 바뀌진 점이 없습니다. 그 난이도 자체도 사실은요, 쉽게 나왔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신토익으로 바뀌니까 학생들이 또 40문제인데다가 또 10문제가 줄어들어 30문제인데, 자, 느낌 자체도, 난이도 자체도, 혹은 체감 난이도 자체도 여러분들이요, 약간 쉽네, 괜찮네 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별표 한 2개 정도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트 6는요, 여기서 허걱 했을 겁니다. 파트 5 괜찮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파트 6의 첫 번째 지문에서 뭐지? 라고 해서 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표를 3개 냈는데 중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체감 난이도를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상 정도. 그 다음 파트 7 자체도 사실은 중상으로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토익 문제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문제가 있고 신토익 문제가 새로 이제 추가된 문제도 있죠. 구토익 문제만 봤을 때는 사실상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중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상으로 제가 붙인 건 뭐냐면 또 역시나 체감 난이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유형 문제를 잘 몰랐다. 이런 학생들은 뭐지? 라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유난히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특징이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요 시험지를 넘기더라고요. 몇 장 남았지? 몇 장 남았지? 그런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요 중상이라고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난이도 자체, 체감 난이도 자체까지 더 해서 보시면 파트 6가 그나마 학생들 좀 뭐지? 라고 할 부분, 그 다음에 파트 7, 이제 파트 5를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 순서는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트 7이라고 한 사람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시면요. 그럼 구토익, 신토익 그럼 과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문제 분포는 어떻게 됐으며 또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자,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파트 5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기본입니다. 기본. 늘 제가 강조하는 거죠. 주어 동사만 알아도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품사만 알아도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어 동사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짧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보통 구토익이 40문제였었죠. 근데 이제 30문제로 10문제로 줄어들면서 그냥 느낌 자체가 뭐야? 끝났네? 파트 5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자체도 그냥 뭐죠? 그냥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평이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토익은 여러분들요 보시면 거의 40문제 중에서 뭐 23문제, 뭐 17문제, 뭐 22문제, 18문제라고 해서 보통 어떻게 된다? 문법이 57%, 어휘가 43% 정도로 해서 거의 반반이긴 하지만 약간 뭐가 된다? 문법이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자, 반면에 신토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빨간색의 비중이 좀 높아졌죠. 즉 43%에서 57%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어휘 비중이 약간은 좀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품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는 역시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품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특이하게 명사가 여러분들요 어휘 문제까지 포함쳐서 7문제가 출제됐지만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전치사본이 되겠습니다. 전치사가 무려 6문제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요 이 하나의 분야에서 여러분들 전치사가 그렇게 6문제까지 나올 건 아닌데 6문제 나왔다. 즉 뭐다? 약간 변별력이 좀 아쉬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그때부터 약간 증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품사에 약간 치우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토익이 또 좋아라 하는 어떤 품사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치사가 약간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동사,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는 사실은 문법 문제는 출제가 안 됐고 어휘 문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 같은 경우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대명사는 매달마다 출제되는 게 거의 소유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기대명사, 그 다음 부정대명사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whose가 대세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시험은 which가 여러분들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in order to라고 해서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보다 어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6로 가보도록 하죠.
파트 6는 제가 설명하기에 이런 문구를 달고 싶어요. 신토익의 새로운 이슈는 물론 삼중지문 독해도 있겠지만 파트 6가 아닐까. 물론 5월달 시험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파트 6에서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첫 번째 지문부터 뭐지? 라고 해서 당황하는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파트 6는 여러분들 파트 5랑 7으로 가는 중과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지체한다? 그럼 자연히 도미노 형상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7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지체하잖아요. 독해 다 못 풉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 약간 시간을 많이 소요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난이도 자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좀 오르기 때문에 또 뒷장, 뒤에 나오는 독해 부분도 뭐 된다? 자연적으로 늦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토익 때는 140번까지가 파트 5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41번부터가 파트 6였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토익이 아니라 신토익으로 바뀌면서요. 우리가 130번까지가 파트 5죠. 131번부터가 뭐 된다? 실질적인 독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 6에 문장 삽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마다 틀리지만 문장 전체 첫 번째부터 쭉 읽어보면서 문장의 흐름,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해는 131번부터다. 자, 그만큼 믿을 만한 구석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6가 그만큼 대세로 떨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토익 때는 여러분들 어휘랑 문법 우리 파트 6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거의 당연히 60%가 여러분들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파트 여자 6가 우리가 신토기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보시면 여러분들요. 두 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25%죠. 우리가 4개의 지문에서 각 한 지문당 나오는 게 문장 삽입 문제. 그래서 총 25%가 우리가 문장 삽입. 하지만 여전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 뭐가 됐습니까? 어휘 문제 45%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5도 그렇고 파트 6도 그렇고 뭐 된다? 어휘가 좀 강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휘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되나요? 자, 그럼 이제 파트 7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은 여러분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누가 이번에 신유형에 잘 적응했냐에 따라서 나눠진다 보시면 되겠죠. 저희 이제 스타토익의 오프라인 학생들은 이제 여러분들요 대상으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 신토익 문제를 유형에 맞춰서 제가 문제를 많이 풀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의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토익 때도 보통 학생들이 제 시간에 못 푼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 20개까지 찍고요. 혹은 10문제 정도 찍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뭐 한 5문제 정도? 그러니까 뭐다 마지막 3중 지문 한 지문 정도만 여러분들 찍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은 이제 다 푼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에 야, 다 풀었어? 그 정도만 해도 선방이다. 물론 이제 900점 말고요. 이제 아랫반 학생들 같은 경우 말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무조건 뭐가 된다? 신유형에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학생들 뭐죠? 약간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이제 잘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유형에 잘 적응했냐라에 따라서 파트 7의 여러분들이 판가름이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요 구토익과 비슷하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구토익 문제만 봤었을 때는 사실은요 구토익 문제 봤을 때 된다? 난이도 자체가 사실은 중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문 길이 자체가 사실은 짧았었거든요. 그래서 구토익 문제만 갖다 놓고 봤을 때 약간 좀 쉬웠다. 그러니까 요번 이제 변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6월달, 7월달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구토익 문제 자체가 살짝 또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난이도 자체도 올라가고 체감 난이도도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중 지문도 학생들이 굉장히 겁먹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스타토익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간 듣는 학생들은 벌써 제가 독해 설명할 때 설명드리죠. 어떻게 풀라고. 그래서 2중 지문에서 약간 몇 줄 정도만 약간 길어진 형태죠.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들 3개로 나눴을 뿐이지 이중 지문 푸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 3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들 사실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요 그 옛날 구토익이랑 신토익이랑 약간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우리가 전략만 잘 살면 우리가 3중 지문도 문제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중 지문도 2중 지문을 약간 길게 뺀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만 익숙해지면 된다는 얘기죠. 자, 무엇보다도 파트 7의 여러분들 화두는 이거죠. 빠른 독해, 시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파트 7에서 그냥 무조건 빨리 푼다고 되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파트 5, 6에서 줄어줘야지 7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5, 6도 여러분들요 잘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번 달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기사나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파트 5에서도 변별력이 약간 좀 아쉽다고 했었죠. 이제 골고루 내야 되겠죠. 뭐 이메일도 내고 기사도 내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유독 눈에 띄었던 건 바로 기사, 아티클이랑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요 동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요 문제는 이번 달은 사실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 자체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동요에서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동요 문제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인포메이션, 동요가 이번 달에는 굉장히 두드러졌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에서 어떤 문제 지문 유형이 많이 나왔을까? 자, 보시다시피 아까 했던 정보라든가 기사 문제가 거의 한 50%를 다들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지문당 읽어야 될 문제 여러분들 숫자가 있죠. 그래서 두 문제짜리는 여러분들 4개 지문이 나왔었고요. 세 문제짜리는 3개 지문, 그 다음에 네 문제짜리는 3지문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중 지문 여러분들요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내용, 이메일과 이메일. 그 다음 또 뭡니까? 메모글 보면서 이메일 보는 거. 그 다음에 삼중 지문이 요거죠. 꼭 삼중 지문 셋 중에서 하나 정도가 뭐다? 짧은 글, 뭐 송장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뭐 웹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뭐란다? 이메일 리포트, 이메일이라고 해서 이메일이 2개 나오면서 중간에 리포트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웹페이지가 나오면서 중간에 오더 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나온 형태가 우리가 이번 5월 29일에 등장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내용 그렇고요.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의 문제 유형별 출제 비율을 보시면요. 역시나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 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역시나 추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너가 문제 독해를 잘 읽고 있어? 라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뭐다? 60%가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한해서 특정되게 많이 나왔던 게 뭐다? 동요 문제가 10%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요 도표만 보셔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6월 달에 대비하셔서 이런 문제를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내가 평소에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니까 요걸 갖다가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토익, 신토익이 어떻게 달라졌나 여러분들 차이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파트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핵심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토익 파트별 핵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5, 자,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요, 기본에 충실하자가 여러분들요, 당연한 거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만 충실하셔도 여러분들 파트 5는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토익이 사랑하는 어떤 문법과 어휘가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요, 그냥 토익 파트 5는 무난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키포인트 1. 그런데 뭐가 나오죠? 네, 바로 적중이라는 단어가 딱 뜨죠. 뭡니까? 자, 역시나 신유형도 뭐다? 파고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유형 문제에서 우리 파고다 책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죠. 누가 썼다고요? 뭐 제가 썼죠. 파고다 토익 고득점 완성 RC라고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인지 그냥 거두절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주어, 동사 제대로 알자. 요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A, B, C, D 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미루쳐놨죠.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were made란 동사가 나오죠. 자, 동사 앞에 주어 자리가 바로 명사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명사 중요한 게 뭐다?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자, 여러분들요 가산, 불가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뭐가 나왔죠? were라고 해서 복수가 나오잖아요. 문장의 길이가 길지 뭐다? 주어 동사만 제대로 알더라도 문제를 빨리 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명사이면서 바로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서 복수 형태. 몇 번이다? 정답은 D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파트 5에서 빼놓고 나오지 않는 게 뭐다? 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동사 어휘도 그렇지만 문법 문제에서 동사는 수, 시제, 태가 되겠다는 얘기죠. 수, 시제, 태.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 태 문제는 거의 다 매달 출제된 적이 있었었죠. 아마 토익 제 수업을 스타토익을 듣거나 인강으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아마 수동태는 매달 출제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 BP, 부자라든가 전치사 앞에 수동태 자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BPP랑 수동태는 거의 매달 출제가 나오는데 전치사가 나오든지 아무것도 안 나오든지 부사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이 비추인 자리 뭐다? offer라는 동사를 갖고 장난치는 문제다. 뭘 봐? 뭘 봐? 어딜 봐? 어딜 봐? 뒤를 보란 얘기죠. 뒤를 보니까 in이라고 전인사가 나왔습니다. 전인사 앞에는 무슨 태? 수동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기 혼자만 해석합니다. 자, 사실 파트 5는요. 해석 문제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는 뭐다? new vehicle부터 읽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여기 전치사. 뭘 봐? 뒤를 봐. 전인사가 나오니까 수동태가 됐다. 저는 몇 번이다? 바로 C번 되겠죠. 물론 전인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태냐?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자동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익에 나온 대부분의 문제는 그죠. 전인사 앞에 수동태 문제다. 자, 요게 이제 키워드니까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또 동사 부분에서 아까 수, 시제, 태가 되겠죠. 아까 태 문제를 보셨다면 이번엔 뭐다? 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토익에서 동사, 시제 문제가 나면 거의 다 뻔하거든요.
때 조건 아니면 현재 완료입니다. 하지만 요거 예전에 출제됐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촐랑거리다 틀 수 있다는 문제. 자, 어떤 문제가 한번 볼까요? 자, Mr. Brand라는 염들 주어가 나옵니다. 여기 관료로 묶어준다는 얘기죠. 자, 미션 자리가 동사 들어갑니다. 동사 들어가자마자 수, 시제, 태가 되겠다. 자, 염들 수는 염들요. Mr. Brand니까 단수가 되겠습니다. 시제는요. 어디를 봐요? 바로 문장 안에 시간억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시간억을 보니까 여기 뭐가 한다? 예, this afternoon meeting이라고 해서 오늘 오후 미팅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팅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한 거죠. 오늘 오후 미팅이니까 미래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다? 바로 A번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A번은 will이 들어가는 게 미래가 들어와서 마치 맞을 것 같지만 어디를 봐? 자, 여기 BPP라는 수동태는요. 뒤에 전치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다? 바로 여기 new vacation application form이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으니까 수동태는 안 되겠죠. 그럼 선생님 미래가 없는데요? 저한테 물어보겠죠. 자, 여러분들 미래를 나타내는 게 있죠. 뭐다? 그쵸. 현재 진행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바로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촐랑거리다가 A를 많이 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토익을 좀 공부한 학생들은 A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정답 몇 번?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키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명사 문제는 사실 소유격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야, 대명사 나왔어 그냥 소유격 찍어. 이 정도로 여러분들 소유격은 그냥 밟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 뭐 된다? 제기대명사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부정대명사 나오기 시작을 하고 무엇보다 지시대명사가 또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제기대명사 여러분들 by oneself라는 여러분들 관용적인 표현이 여러분들요. 간만에 출제가 됐고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볼까요? 자, has to accept라는 동사 앞에 들어간 바로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는 염들요. 이런 B번 목적격은 안 되겠죠. 그 다음 C번에 them이라는 거 뭐가 됐습니까? 얘도 목적격이니까 안 되겠죠. 주어 자리니까. 그럼 A번 아니면 D번인데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N이라는 건 여러분들요. N이 혼자 쓰이지 않습니다. N이 다음에 어떻게 쓴다? 명사를 쓰거나 any of the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된다? 대명사를 쓰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뭐 된다? someone 들어간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시험에서는요. any보다도 anyone이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죠. 자,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이 사랑하는 anyone. 자, anyone은 혼자 쓰이지 않고 뭐랑 잘 쓰인다? 그렇죠. anyone who, anyone ing, anyone pp, anyone with라고 해서 뭐뭐 하는 어느구나 라는 이런 표현으로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된다? anyone, someone 이라고 해서 이거 구분하는 거 좀 하셔서 뭐죠? 요 문제는 그냥 D번 바로 맞출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뭐 된다? 토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문법이 따로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키포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에 여러분들 대세는 뭐다? 전치사가 대세였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첫 번째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Mr. Taylor reserved room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전치사는요. 앞을 보든지 뒤를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봐요? 여기 보니까 Hartford Hotel이라고 해서 특정 장소가 나오죠. 특정 장소 앞에 들어가는 at 들어가죠. at 강남파고다. at Hartford Hotel이라고 해서 at 들어가 뭐 된다? 전치사 A번 되겠다. 여기서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토익 코스는요.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찍어버립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자, 이 this part of the factory is off limit이라고 해서 출입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들한테 라고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요. every 있죠. every라든가 all 같은 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과 잘 쓰는 거 있죠. 내일 모레 내 생일이야. 우리 반에서 다 초대한다. 공부 더럽게 하는 너만 빼놓고 이런 얘기죠. 빼놓고. 그래서 except가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됐어요? 다 돼. 이것만 빼놓고가 되니까 뭐 된다? except가 되겠죠. 자, 이런 표현들과 비슷한 게 뭐 된다? no는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돼. 뭐뭐만 빼놓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all과 every, 뭐 no 이런 거 보죠? except란 단어. 정답이 뭐이다? 바로 D번 되겠다. 너만 빼놓고. 잘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면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여기도 한번 보죠. 요 문제도 여러분들요. 이 단어를 모르신다? 너 토익 공부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익을 좀 공부한 학생인데요. 이 전치사에 대해서 다 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the last minute change of menu라고 해서 명사 앞에 들어간 바로 전치사 문제거든요. 사실 해석을 해보셔도 되지만 여기서 보기를 딱 봐도 답이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명사 앞에 들어간 바로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문제인데 여기 뭐다? However, furthermore라는 B번과 D번 뭐다? 접속 부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번은 접속사니까 안 된다. 자, 그래서 나머지가 안 되니까 정답 C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notwithstanding 뭐다?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인강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뭐이다? notwithstanding 들어간 정답은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요. 키포인트. 네 번째 다시 또 전인사 문제 또 있습니다. 자, 어떤 거다?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야 몰라 그냥 찍어. 이거 나오면 그냥 이게 답이야. 이럴 정도로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제가 특강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토익이 사랑하는 전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popularity라는 명사 앞에 들어간 바로 전치사 문제가 되어 있고요. 해설을 보시면 이러한 인기를 고려하면, 감안하면 뭐 된다? 일찍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뭐를 감안하면, 고려하면 이런 얘기죠. given이란 전치사가 되겠죠. 자,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전치사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 나왔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키포인트 5번째입니다. 자, 어휘는 뭐 된다? 궁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토익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 단어별로 이 단어 보자마자 이 단어 뜻이 뭘까라고 해서 1대1 단어 여러분들 매치하셔서 단어를 암기하셨겠죠. 하지만 이제 고득점으로 갈수록 단어를 갖다 1대1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를 갖다가 뭐다? 하나의 덩어리로 궁합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고득점 가기 위해서 딱 한글이 주어졌다. 이걸 갖다 바로 영어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영어 있다? 한글로 옮겨야 된다. 쌍방이 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쾌적한 근무 환경이라고 해서 토익에 잘 나온 단어죠. 자, 뭐가 되겠죠? 쾌적한 근무 환경. 뭐 된다? 그렇죠. Pleasant working environment라고 해서 working environment 바로 근무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견해를 반영하다가 되겠죠. 반영하다 뭐가 됐습니까? 자, reflect the view가 되겠죠. 물론 여기 opinion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지만 reflect the view라고 들어가는 거. 자, 그다음에 이번엔 특별한 식견과 생각을 가지다 할 때 뭘 쓴다? 뭐죠? 특별해서 unique란 단어. have the unique 뭐 된다? perspective on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무슨 버전? 그죠? updated version이라고 해서 update란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요 명사 앞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 분사형 형사가 있습니다. updated, 뭐 detailed, enclosed, 뭐 proposed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 건 같이 명사랑 같이 궁합으로 외워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집중적인 요력이라고 해서 뭐 된다? concentrated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단어도 considerably 사실은 다 출제가 더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ffort라는 단어에 concentrated 뭐다? considerable 단어. 자, 그다음 다음 단어 가보죠.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졌다라고 할 때 합리적으로. 자, 요거는 특강에서 굉장히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뤘던 문제가 되겠죠. 뭐가 됐습니까? 자, reasonably 혹은 뭐 된다? affordably price라고 해서 요 한 단어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게 지침을 따라서 정확하게 요 정확하게란 단어 뭐다? 우리 문제가 파고다 문제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어디 나왔습니까? precisely라고 해서 follow 따른데 어떻게 한다? precisely 아주 정확하게 따르다라 해서 follow the instruction precisel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편리하게 위치하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죠. 자,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편리하게 뭐가 됐습니까? be strategically 혹은 conveniently located라고 해서 이런 부사가 BPP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누구의 관리 감독 하에라고 할 때 뭘 쓴다? 자, under란 단어를 쓴다는 얘기죠. under the supervision of 혹은 뭐가 된다? under the direction of 라고 해서 들어가는 단어 말이죠. 그래서 어휘는 뭐가 된다? 궁합으로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 6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6는 여러분들요. 신토익 새로운 이슈 시간 관리입니다. 자, 우리 아까 초반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파트 5랑 파트 7의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다? 브릿지 역할하는 게 바로 파트 6입니다. 그래서 파트 5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제 7은 넘어가는 단계 중간 단계 6를 못한다? 그럼 7은 역시나 잘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단축을 안 시켜주면 우리가 도미노 형상에서 된다? 우리가 6도 안 돼? 그럼 7도 안 돼. 그럼 시간 모자라? 어떻게 됩니까? 찍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요. 파트 6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우리 131, 13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 여러분들 inform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1번에 쭉쭉쭉 나와 있죠. 자, 여기 들어가는 단어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2번 문제는요. 여기는 ABCD가 manufacture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해석 문제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파트 6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된다. 이렇게 132번처럼요.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전체적으로 안 읽어봐도 앞뒤 단어만 봐봐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among 다음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명사 자리입니다. 그럼 이 NYC라는 이건 뭐 된다? 뭐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뭐 중에서라고 해서 among 몇 개 이상이다? 3개 이상이 되겠죠. 자, 3개 이상이니까 여러분들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수 명사를 찾아보니까 뭐 된다? manufacturers. 그다음 몇 번이다? 정답 A번 되겠다 해서 졸지에 132번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133번 보니까 여러분들요.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얘기하는 거죠. 사실 문장 삽입이 굉장히 뭐지? 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논리 전개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특정한 어떤 지문의 논리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글은 어떻게 돼서 이런 게 나온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요, 보시면 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보시더라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Being far away from the airport is becoming quite costly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 costly라는 단어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비용이 비싸다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으로부터 약간 멀어지는 게 뭐 된다? 야, 비용이 비싸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다? 즉 133번 문제는 뭐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정적인 의미, 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다뤘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134번은 여러분들요, A, B, C, D가 바로 연결어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NYC is expanding 이라는 주어 동사 앞에 대한 접속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A, B, C, D 보기만 봐도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절대로 A번이라든가 C번, D번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찾는 건 뭐다?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A번 뭐가 됐습니까? 접속 부사. 그 다음 C번 전치사가 되고요. even so 라고 해서 이것도 부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요, 나머지가 안 되니까 정답 B번 되겠고 여기 just가 들어서 그런데 as 자체만 보시면요, as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뭡니까? 뭐뭐 할 때라는 여러분들 시간의 개념도 있고요.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뭐뭐 함에 따라서 이런 표현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된다? 확장함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 이거 뭐죠? 이 공항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약간 비용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왔던 신유형에서는 여러분들 보기 아마 ever since라는 단어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ever since라는 단어에서 since 자체가 뭐가 된다? 뭐뭐 이래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since를 중심해서 뒤에는 뭘 쓴다? 과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데 여기를 봐서 어디를 봐서 여러분들요, 과거가 나오고 현재가 나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건 답이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6의 또 단골 문제가 접속 부사나 연결어구인데 이런 문제도 해석뿐만 아니라 품사, 즉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접속부사일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요, 캐치를 하셔도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131번 남겨두고 있네요. 자, 우리가 아까 공항으로서 멀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NYC 엔터프라이즈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들 131번의 정답 뭐다? merg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요, 뭡니까? with라는 전치사를 가져야 되겠죠. 정답 뭐가 됐습니까? 공항으로 멀어지는 게 비용이 비싸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뭐다? NYC 엔터프라이즈 이 회사가 뭡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반대하고 찬성하는 거에 대한 뭐다? 논의를 했는 게 이번 미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뭐란다? relocating. 들어간 정답은 C번 되겠다. 이런 문제. 이렇게 되겠죠. 자, 됐으면 여러분들요, 이제 파트 6는 이렇고요. 자, 파트 7 들어갑니다. 자, 파트 7은 여러분들요, 신유형 적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왜냐? 파트 7은 여러분들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내가 풀어봤었지라는 그 정도만 아시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요, 이 신유형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랑 그 다음 온라인 챗 디스커션 여러분들 신유형 문제,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거기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이런 거죠. 바로 이렇게 of course, 그 다음 why wait 이런 단어 나오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물어보는 거죠. Of course, 물론이지, 뭐 당근이지 이런 표현들. 자, 이런 표현들도 앞에 문장만 잘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그다음 why wait,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원체적인 표현은요, 사실상 여러분들 독해에서 그냥 거저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 동의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고 그랬었죠. 근데 동의어 문제가 솔직히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대로 동의어 그대로 나왔고 사실 문맥 자체 보셔도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문맥을 안 보더라도 내가 동의어를 안다 그러면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critical 이라는 단어 나오죠. 뭐 중요한, 필수적인에서 essential 이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sensitive information 이런 거죠. sensitive, 민감한이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정보가 민감하다는 얘기 뭐죠? 그만큼 기밀이다. confidential 이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matter라는 얘기는요, 물질이라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문제라는 얘기도 있죠.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situation 이라는 단어랑 동의어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treat이라는 얘기가 다루다가 되겠죠. treat 같은 말, 뭐 handle 혹은 뭐가 됐습니까? deal with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trace는 여러분들 추적하는 거죠. 추적하다는 얘기 뭐 된다? 찾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find란 동의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토익 시험에 나오는 동의어만 잘 보시더라도요, 사실 반복되거든요. 그거만 아셔도 여러분들요, 다음에 만약에 시험에 나왔으면 빨리빨리 답을 체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파트 7의 여러분들 3중 지문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96번부터 200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중 지문 되겠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요, 글의 지문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은 여러분들 웹페이지라고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요, 주문서라고 해서 order form.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메일 글이 되겠습니다. 자, 3중 지문 여러분들요, 세 가지 중에 꼭 하나는 여러분들 짧은 여러분들 글이 나오죠. 뭐 송장이라든가 뭐 영수증이라든가 여기처럼 뭐다? 주문서 같은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웹페이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order form이라고 해서 주문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주문서 보니까 이거 누가 썼습니까? 바로 Gary Daniel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그다음 날짜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27일 날. 그다음에 이제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문은 뭐 된다? 이메일 글이 됩니다. 자, 이메일은요, 누가 썼습니까? 바로 Nadia Baxter라는 사람이 썼고요. 이 회사 이름이 Metropolitan Cleaners가 나오는 거죠. 벌써 클리너란 단어를 통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데니엘한테 보내는 여러분들 이메일 글이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가 된다? 바로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첨부 파일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estimate이라고 해서 이제 견적서가 나옵니다. 그럼 견적서를 갖다 붙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5문제 한번 핵심적인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요, on the 웹페이지가 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들요, 이 문장의 웹페이지다, 뭐 이메일이다 이런 것만 보셔도 여러분들보다 요 문제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이겠구나. 요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의 답이겠구나. 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웹페이지가 나오니까 뭐다? 첫 번째 지문에 답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 여기는 treat라는 여러분들 단어의 동의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의 단어, trea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our team, 우리 팀이죠. 어떤 팀입니까? 이 회사. 우리 팀은 professional cleaner,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클리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클리너로 구성되는데 20년 정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경험이 있다. 그다음 우리 직원들은 뭐 어떻다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가 너네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네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트리트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바로 여기 클리너들이 나오면서요, 너네 집을 갖다가 클린해주겠다, 혹은 다뤄주겠다, 관리해주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동의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단어를 찾아보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196번의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care for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treat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시면 여러분들 handle이라든가 deal with를 여러분들요,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문맥에서는 여러분들 관리하다 care for라고 해서 D번이 적합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97번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는 데니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하는 걸 물어보는데 데니엘은 지금요, 두 개가 지문에서 걸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벌써 눈치를 빠른 학생은요, 벌써 눈치를 챕니다. 첫 번째 지문은 웹페이지가 나오면서 그 웹페이지를 보면서 뭐랜다? 이 사람이 주문을 했겠죠. 그리고 주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의문사항이거나 문의사항이거나 얘가 문의를 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뭐다? 이메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지문 자체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연계 문제인지 두 번째가 세 번째 연계 문제인지를 갖다가 찾는 문제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197번 뭐다? 데니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데니엘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지문에 여러분들 주문서를 쓴 사람이 데니엘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코멘트를 보도록 합니다. I'm preparing my rental cabin for the summer season 되겠습니다. 자, 이 서머시를 대비해서 내가 캐빈을 갖다가 이제 빌린 걸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자, both contain, 자, a lot of glasses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다? 글래스 같은 것도 있다. 유리 같은 제품도 있고요. 디너웨어 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클린할 때 careful 해달라, 조심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조심해달라 이런 표현을 갖다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다? 자,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번에 여러분들 glassware 이런 거 있죠? glass, 그 다음에 dinnerware 같은 거. 자, 정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fragile, 깨지기 쉽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7은 문장도 잘 읽어보셔야 되고 해석도 잘 돼야 되지만 누가 paraphrasing, 말을 바꾸는지 여러분들요, 빨리 캐치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문제 어떻게 paraphrasing 되냐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문제 풀면서도 익히셔야 되겠죠? 자, 정답은 바로 뭐란다? glass, fragile, 아이템이 들어간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문제 중에서 이렇게 198번처럼요, 금액이나 숫자라든가 수치라든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100% 연계 지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전의 이중 지문 같은 경우 뭐란다? 두 지문의 연계 관계만 보시면 됐거든요. 근데 3중 지문은 뭐란다? 지문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연계인지 이런 연계인지 이런 연계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if Mr. Daniel 이라는 사람이 뭐다? 이 회사를 갖다가 선택했을 경우에 basic hourly payment he will most likely pay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불할 금액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세 번째 지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기 세 번째 이메일 글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estimate. 견적서를 갖다가 첨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견적서에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마 견적을 내줬을 거니까 그 견적서. 자, 그럼 여기 보니까요. attached라고 해서 뭐 된다? 첨부됐다라고 나옵니다. 뭐요? 자, itemized estimat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항목화된 견적서. 그게 뭐다? 5 cleaners라고 해서 5명의 클리너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이건 어디 나왔다? 당연히 웹페이지에서 나오겠죠. 처음에 웹페이지, 첫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의 연계 지문입니다. 처음 여기 보니까 뭐 나왔어요? 5명일 때 뭘 쓴다? $170라고 해서 170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엉뚱한 학생들요, 이렇게 보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졸지에 답은 여러분 나왔습니다. 몇 번일까요? 자, 198번의 정답은 뭐다? 연계 지문. 첫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의 연계 지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 되겠다? 자, 바로 D번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9번으로 가보죠. 199번은 여러분들 데니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역시나 데니엘은 뭐다?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에 나와 있었었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어쩌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I'd prefer that you come sooner. 자, 나는 선호하는 게 너네들 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I still get the voucher mentioned on your homepage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 나온 여러분들 언급한 거 바우처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가타부타 내용은 바로 세 번째 이메일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 이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메일에 여러분들 끝에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요? Also, we have an opening in our schedule 됩니다. 우리가 스케줄 갖다 열어놓겠다는 얘기죠. 자, 8 days before 됐습니다. 8일 정도 전에 말이죠. 어떤 거요? 바로 your request cleaning date가 됐습니다. 너가 요청한 날짜가 있을 거죠. 그래서 너가 요청한 날짜 8일 정도 전에 내가 뭐다? 열어두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This means you still qualify for가 됩니다. 자,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얘기죠. 어떤 거요? 자, 프로모셔널 이벤트가 됩니다. 이 이벤트의 자격요건이 된다. 그럼 이 이벤트는 어디 언급돼 있을까요? 어디 언급돼 있어요? 당연히 웹페이지에서 언급이 됐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벤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자, arrange time. 자, Monday to Friday 됐습니다.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단어를 보자마자 토익 고수는 어떻게 된다? 말을 바꿔버립니다. 시간적인 표현은요 그대로 안 나옵니다. 뭐 every weekend 뭐 혹은 뭐다? every day 이런 거 있죠? 혹은 뭐가 됐습니까? weekly 이런 거는 every week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annual 같은 것도 every year 그 다음에 10년 같으면 decade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시간적인 표현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바꿔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Monday to Friday가 뭐 된다? weekday가 되어 있습니다. Saturday and Sunday, weekend가 되겠죠. 이런처럼 시간적인 표현은 뭐다? 우리가 paraphrasing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우리가 시간을 잡는다. 자, 그때 뭡니까? To get a coupon, good for 10% off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디스카운트 쿠폰을 만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요까지만 하고 19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인에 대해서 맞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정답은 뭐가 된다? 이 사람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면 쿠폰 받을 수가 있고 나 쿠폰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래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다 연계 지문하니까 몇 번 되겠다? 정답은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weekday, Monday to Friday 왜냐면 그때 바우처를 주가 되니까 정답 D번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20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번 문제는 여러분들 백스터가 나오죠. 이 백스터는 뭐다? 마지막 이메일을 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번은 뭐다? 마지막 지문에 있겠죠. 자, 여기 따르면 what can her company do가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죠. 자, 정답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요청한 날짜보다 8일 정도 일찍 할게, 시간을 비워둘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바로 A번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중지문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사실 5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문제, 이 문제가 어디에 나오냐? 그 배치, 어디에 배치됐냐? 그것만 여러분들 잘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미친 적중률, 자, 저 라수진이 설명하는, 전수하는 신토익 파트별 전략입니다. 그럼 선생님, 다음 6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 있죠.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너무 비법을 점수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자, 미친 적중률 라쌤이 말하는 신토익 파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일단 파트 5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정확도랑 속도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를 여러분들 꼼꼼하게 풀어서 푸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제 시간에 빨리 풀어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럼 뭘 말이라고 물어봐요? 정확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 속도 안에 빨리 푸셔서 정확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정확도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파트 5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재빠른 시간 안에 푸셔야지 우리가 7까지 시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수 나올 건 어디다? 파트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를 어디? 파트 5에서 깔고 가자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요. 파트 5의 거의 60%는 뭐다? 해석하지 않고 푸는 겁니다. 근데 보통 토익 초짜들이나 토익 뭐 중급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된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 단어부터 밑줄 줄줄 끄어가면서 문제 푼다는 얘기죠. 자, 거의 60%가 여러분들요. 해석하지 않고 풀죠. 토익 고수는 딱딱딱 찍고 넘어가는데 자기 혼자 해석한 혼자 있다는 얘기죠. 자, 해석하지 않고 푼다? 우리 아까 문제 보셨잖아요. 저 거의 해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 문제 풀어야지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요. 기존의 느낌과 감은 잊어버리라는 얘기죠. 대부분 학생들 그냥 느낌으로 느낌 A네? 그냥 문맥에 따라서 그냥 A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그 느낌 감은 뭔데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느낌과 감은 통하지 않는다. 그 다음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토익이 살아가는 문법과 어휘가 있다는 얘기죠. 요 부분은 제가 인강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고 특히 요것만 외워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에서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안에서 토익 영어입니다. 그럼 토익 영어에서 토익이 살아가는 문법과 어휘가 있거든요. 요것만 하셔도 우리는 바쁩니다. 그래서 토익이 살아가는 문법과 어휘를 섭렵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다? 이런 학생들 있어요. 저는 선생님 파트 5, 6는 되는데 뭐 7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 있어요. 자, 7은 되는데 5, 6 안 된다? 사실은요. 5, 6, 7이 여러분들 다 잘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 5 잘 되면 6 잘 되고 6 잘 되면 7 잘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서로 상호 간에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인 단문 파트 5, 6 안 돼? 그럼 파트 7 포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파트 5의 여러분들요. 예, 제가 전하는 전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6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 29일 날 파트 6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잖아요. 그 파트 6는 어떻게 풀까?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브릿지 단계이죠. 파트 7으로 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물론 전반적으로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문맥 파악 연습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지만 우리 문제 풀어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셔야 된다? 네, 안전빵은 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어디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문제마다 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앞문제, 뒷문제 혹은 앞문장, 뒷문장, 앞단어, 뒷단어 보시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먼저 문제 풀고요. 처음부터 쭉 보면서 문맥 연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들어갑니다. 파트 6 잘하잖아요? 당연히 7 잘하죠. 왜? 7에서 발췌한 후에 블랭크를 낸 게 6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 6가 안 되면 더 이상 7은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여러분들 신토익 유형 완변 분석이라고 해서 뭡니까? 문장 삽입 문제가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문장 삽입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앞문장과 뒷문장에 연결어구 있죠? 뭐 however, 뭐 therefore 이런 단어 연결어구, 접속 부사 문제나 접속사 같은 거. 그다음에 앞에 나온 단수를 받는다. 뭐 it, 뭐 they 받는다. 그래서 대명사만 여러분들 잘 구분하신다 하더라도요. 문장 삽입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신유형 문제. 예, 먼저부터 겁먹지 마라 이런 얘기죠. 다 방법은 있습니다. 신토익 때문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어렵게 느껴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7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친 적중률 라수이 전하는 여러분들 신토익 파트 7입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빠른 독해 시간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트 5에서 정확성과 시간 관리가 관건이라고 했었죠? 역시나 파트 7도 시간 관리는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빠른 독해인 거죠. 여러분들 고득점을 올라가시려면요. 단어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일일이 연습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단어 자체가 아니라 덩어리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요.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나 파트 5처럼 토익이 좋아하는 지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유형을 갖다 섭렵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메일 글이야? 요런 거는 이런 게 잘 나와. 광고 글이야? 광고 글은 이런 게 잘 나와. 라고 해서 지문마다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만 섭렵하시더라도 우리 반은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득점 관련다? 어떻게 된다? 많이 풀어본 놈이 장땡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유형을 정복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바로 독해는 바로 용량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루에 책을 한 권 정도 읽어요? 이런 학생은 요 정도밖에 용량이 안 돼요. 근데 나는 100권을 읽는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량의 차이입니다. 용량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작으면 뭐요? 단어 하나도 급급합니다. 단어 하나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 하지만 용량이 큰 뭐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뭐 단어 10개 막 문장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많이 풀어보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신유형 3중 지문 역시나 겁먹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뭐 파트 6도 어떡하지? 7도 어떡하지? 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토익 준비할 때 말이죠.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적중될 만한 문제, 그리고 독해도 많은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질 좋은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신유형 염들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 파고다에서는 수많은 강사진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진들이 신유형을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염들요, 파고다 교재도 있고요, 파고다 인강도 있다는 얘기죠. 자, 6월 토익도 저희 파고다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토익은 파고다. 자, 저는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 네, 미친 적중률의 라순 강사였습니다.